건강하고 활력있게 장수 만만세.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력있는 장수 만만세입니다. 오늘은 무서운 질병이죠. 치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치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신세를 지지 않을까. 치매가 슬픈 것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36시간이라는 서적이 있었는데 이 하루가 36시간 같다는 거죠.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하고 힘들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치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만성염증이라든지 구강건강 이런 것들이 치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치매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의외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치매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현재까지의 치매 치료는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정도로 치매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에 있습니다. 고령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진작에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를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노인의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치매 원인,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외톨이형,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생활하기를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성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개선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친구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친구들과의 대화의 단절, 가족들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치매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다고 합니다. 일정한 취미나 활동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 뇌의 신선한 자극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TV나 인터넷만 한다든지 서로 상호작용이 없을 때 우리 뇌는 급격히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뇌세포의 노화가 바로 치매거든요. 외톨이 생활,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뇌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치매가 걸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생활 습관, 본인이 선택한 습관 때문인 거죠. 치매가 걸리기 쉬운 유형 두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아포2포 단백질이 많은 분들은 치매에 걸리기 쉬운데요. 반대로 아포E2 단백질이 많은 분들은 치매에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포2포와 아포E2 단백질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치매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유전적으로 아포2포 단백질이 많은 분들은 치매를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 또 보면 아포2포가 높아서 치매 우려가 있었던 분이 업무량을 줄이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치매 없이 건강하게 뇌 건강을 유지했다는 예도 있으니 꼭 유전적인 것이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톨이 생활을 하지 않고 유전적인 것도 극복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의외의 치매를 일으키기 쉬운 증상은 바로 구강의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치과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염증이 있을 경우 구강에는 세균층이 존재하는데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치주질환, 잇몸염증이라든지 구내에 나쁜 균들이 창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코로 넘어간다든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혈관으로 침입해서 뇌막이라든지 뇌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건강,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강 건강을 나쁘게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구강 호흡입니다. 입으로 호흡함으로써 구강이 건조해지면 구강 내의 유해균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뇌는 우리 코와 구조적으로 가깝지만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1번 뇌신경이 후각신경일 정도로 뇌와 코는 가깝기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코에 염증, 즉 코털을 잘못 뽑다가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겨서 짰는데 이게 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구강, 코 건강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코와 구강 건강을 철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가글액, 구강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강세척액, 가글액들,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구강 내의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구강 내의 세균층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글액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입을 헹궈야겠다, 입이 건조하다 할 때는 물로 헹궈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잇몸 건강이 중요한데요. 이때 칫솔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칫솔질할 때 치약 묻혀서 잠깐 닦아내고 물로 헹구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치약 없이 맨 칫솔, 즉 빈 칫솔로 10분, 20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칫솔질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느 유명한 치과 원장님이 권해주신 방법인데 저희 제작진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잇몸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강 건강을 위해서, 잇몸 건강을 위해서 빈 칫솔질을 구석구석 열심히 틈틈이 오랜 시간 동안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음식은 베리류입니다.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항염, 항산화, 우리 몸의 활성산소들이 뇌를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항산화 물질인 베리류인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등 베리류를 많이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견과류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식물성에 있는 EPA, DHA 같은 성분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라든지 생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리류, 견과류, 식물성 기름, 생선류 이런 것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를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수면, 숙면을 취하는 것,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치매를 일으키는 의외의 원인들, 그리고 예방법,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장수만만세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정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